예, 이 시간에는 대운 작성법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1년 운,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연운, 뭐 해운, 세운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1년 운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2006년은 병술년, 2007년은 정해, 2008년은 무자, 2009년은 기축, 2010년은 경인. 이것은 모든 사람이 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2009년이 기축년이면은 그 기축 기운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지요. 그러면은 길흉과 화복이 같이 나타나야 되겠죠. 하지만은 역시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사주팔자가 다르고 그 사주팔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대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운 작성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만 역시 사주팔자를 분석하고 또 그 팔자의 변화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대운은 10년 주기로 바뀌는 운이다. 만약 10년 운이 좋다 그러면은 당연히 10년 동안은 만사행통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이고 10년 운이 흉운이다 그러면은 10년 운은 10년 동안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관계 또는 직업관계, 건강, 재물 그리고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그 일상사 이런 쪽에서 불상사를 맞게 되거나 또는 좋지 않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운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그 기운에 따라서 변화가 나타나는 사주 팔자를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만약 경우 일간이 화인 사람, 화. 다시 말하면은 불인데 어떤 사주를 적어놓고 보니까 빼놓고 보니까 정화더라는 얘기입니다. 정화는 우리가 얘기하는 음의 불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제 이 사람은 음의 불로 태어났기 때문에 화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화처럼 살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개축월에 태어났습니다. 개축월이란 말은 결국 여기는 이제 월주가 됩니다. 그래서 축월이기 때문에 음력 12월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섣달이죠. 섣달은 굉장히 춥습니다. 왜 추울까요? 역시 양의 기운보다는 음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음의 기운이 이렇게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화는 음의 불로 분류했습니다만 화 자체, 화의 본성 자체는 양이죠. 그래서 양의 기운인 화는 그만큼 힘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만약 경우 지금 이 사람은 정화로 태어났기 때문에 정화 역할을 하고 싶은데 가장 자신의 힘이 강하지 못한 약한 섣달, 축월 태생이고 그런 상태에서 월간에 자리한 이 개라고 하는 기운은 수입니다. 수. 수는 결국 그 불을 끄는 불을 제압하는 그런 관계가 성립을 하죠. 수국하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정화는 상당히 지금 힘든 상태입니다. 이때 만약 경우 목의 운이 들어오면은 목의 대운이다. 쉽게 얘기해서 뭐 20살부터 20살부터 29살까지 10년 동안은 목의 운을 맡게 됐다. 그럼 갑의 운을 갑은 역시 목입니다. 그러면 이 목은 갑이라고 하는 이 목은 화를 불기를 이루어주는 이것은 상생 상극론에 가면 목생화란 이론인데 역시 목이 있어야만 불은 활활 타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 목운이 20살부터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 10년 동안은 이 정화는 정화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최고의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어떤 쪽으로 좋은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참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또 이렇게 또 개라고 하는 수운을 또 맞게 되면은
이 불은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꺼져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는 그러면 어떤 정화를 위해서 우리가 상담을 한다면 어떤 방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배우자 관계나 성격, 다시 말하면 성격 관계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가족 관계에는 어떨까? 건강 문제는 어떨까? 뭐 직업적 측면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이것을 우리가 다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우리가 일간 정화가 나아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이나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상태가 상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운 작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대운을 어떻게 우리가 작성할 것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사주팔자를 이렇게 작성해 놓고 보면은 연간, 사주팔자에 보면 연간, 월간, 연간, 월간, 일간, 시간, 그리고 지지는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거기서 연간이 양, 음양으로 노는 양인 남자더라. 이때는 대운을 어떻게 작성해 가느냐 그러면 순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병신년 을미월에 태어난 일간 을목입니다. 제가 이거 일간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팔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연간이죠. 연간인데 여기 연간이 지금 이것은 병이 자리한 이 자리는 연간인데 연간이 지금 병이네요. 병은 양입니다. 양. 그래서 결국 이 팔자를 남자라고 보면은 양인 남자 팔자입니다. 양인 남자 팔자인데 순행이다 그랬죠. 순행이란 말은 순서대로 또는 순리대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행한다 그런 뜻인데, 월주를 중심으로 해서 월주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작성해 가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교재에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 순행역행이란 말을 쓰게 되는데 순행역행의 기준은 월주다. 월주가 지금 을미네요. 을미를 기준해서 앞으로 60갑자를 앞으로 작성해 가면 된다는 것이니까 60갑자를 갑을 을미, 그 다음은 병신, 그 다음 정유 이렇게 암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천간 지지 순서대로는 거의 암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순서대로 한번 써나가 보겠습니다. 갑을, 여기 을이 나왔죠. 을이 기준되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이런 식으로 써나가면 됩니다. 지지도 마찬가지로 자축인묘, 진사오미, 미가 나왔죠. 그러면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부터 순서대로 나가면 되겠죠. 진사오미, 신유, 술해, 다시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해 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경우 이건 지금 아직 우리가 대운수를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대운수라는 것을 쓰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병신생이면 56년생입니다. 56년생이면은 2009년 지금 입춘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일단 지났으니까 54세가 되겠네요. 54세의 남자입니다. 대운수가 만약 4대운이다 그러면은 4, 14, 24, 34, 44, 무기경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5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09년 올해부터 이 을목 이 사람은 신축대운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신축대운을 맡는다는 것은 뭔 뜻이냐 그러면은 신축이라는 운을 맡게 되는데 54세부터 63세까지 10년 동안이죠. 10년 동안은 결국 신축대운,
신축 기운 속에서 10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신축은 신은 금이고 축은 토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토와 금의 기운이 10년 동안 이 일간 을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성격은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행동 생활 태도는 어떻게 나타날까? 또 부부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올까? 건강이나 직업 문제는 어떨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대운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역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사주를 이렇게 작성해 놓고 보면은 연간이 양인지 음인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남자 팔자인데 연간이 양이다. 그러면 월주를 기준해서 바로 다음부터 월주 육식갑자, 다음 육식갑자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써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작성해 나가면은 대운 작성이 끝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연간이 음인 여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간이 음인 여자. 연간이 음인 여자는 역시 순행이다. 근데 뭐 지금 공부하신 분 중에서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처음 공부하신 분다 하더라도 남자는 양으로 분류하고 여자는 음으로 분류하죠. 그래서 남자가 양이면은 역시 순리대로 가는 것이고 여자도 음이면은 순리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양이거나 여자가 음인 경우는 순행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교재에 나와 있는 사주목에는 신축생입니다. 신축년 경인 월에 태어난 역시 갑신일주입니다. 이 여성인데 지금 연간을 보니까 이게 연간이죠. 연간이 지금 이것은 음이네요. 신은 음이죠. 음의 금으로 우리가 분류합니다. 그래서 음인데 역시 여자 팔자입니다. 그래서 연간이 음인 여성이기 때문에 순행을 하게 되는데 월주를 기준하게 되겠죠. 월주가 지금 경인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 경인을 안 쓰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 경은 나와 있습니다. 경 신부터 써가면 되겠죠. 신 임계 다시 갑을병정 이렇게 쭉 나가면 됩니다. 시지는 인이 나와 있죠. 자축인 그러면 다음에는 뭡니까? 묘죠. 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순서대로 써나가면 되겠지요. 만약의 경우 지금 이 여성이 61년생이니까 2009년을 기준하면은 39세가 되겠습니다. 49세. 49세가 되겠네요. 49세 여성이라고 보면은 이 여성이 지금 9대운이라고 보면은 이것은 아직 우리가 안 뺐기 때문에 이 숫자가 왜 나오지 하고 지금 또 굉장히 의아해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일단 이것은 뒤에 또 대운수에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9, 19, 29, 39, 49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네요. 49세부터 58세까지 10년 동안은 결국 을미 대운 속에서 이 10년 동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을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고 미라고는 토인데 이 을목과 미토 기운이 이 팔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가장 간단히 정리하면 좋은 작용을 하느냐 나쁜 작용을 하느냐. 만약 을과 미라는 이 기운이 두 개의 기운이 이 팔자에 특히 일간에게 이롭게 작용을 하면은
10년 대운이 기운이다 이런 얘기고 이 기운이 흉하게 작용을 하면은 이 간목일간은 10년 동안 정말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대운 작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연간이 세 번째는 아까는 연간이 양이었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연간이 음인 남자입니다. 남자가 양이 됐을 때는 순행을 했지만은 음인 남자 입장이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역행이 되겠죠. 역행이란 말은 거꾸로 이렇게 작성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자, 교재에 보면은 계묘년, 계묘, 계해, 계해, 계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주는 지금 작성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지금 계는 음입니다. 그렇죠? 천간에서 계는 음의 수지요. 그래서 음인데 음이기 때문에 음인 남자 팔자입니다. 음인 남자 팔자이기 때문에 역행인데 항상 기준은 월주가 됩니다. 월주가 계해잖아요. 계해를 기준에 해서 거꾸로 써가면 됩니다. 만약 이것이 순행이라고 하면은 천간은 임계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갑을병정 이렇게 써나가면 되고 지지는 술해가 나왔으니까 다시 자축인묘로 써나가면 됩니다. 하지만은 역행이기 때문에 계 앞에는 뭐가 될까요? 전에 거꾸로 써나가야 되니까 임이죠. 임 앞에는 역시 신, 신 앞에는 경, 경 전에는 기, 그 다음은 무. 결국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거꾸로 써나간 거지요. 아까하고는 다릅니다. 또 지지도 마찬가지로 해 전에는 술, 술 전에는 유, 유 전에는 신, 그리고 미, 그리고 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역시 역행, 거꾸로 써나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연간이 음인, 이것은 처음에 연간이 양인 남자와 음인 여자만 이해하면은 이것은 이제 반대로 이렇게 써간다는 것이니까 뭐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역시 이 여자가 양간이 될 때도 있겠죠. 네 번째는 연간이 양인 여자. 여자는 음이 돼야만 순행하는데 역시 양이기 때문에 역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행이 되는데 교재를 보시면은 병술생입니다. 병술, 무술무진. 자, 지금 연간이 병합니다. 병은 양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팔자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지금 연간이 양이기 때문에 당연히 역행을 합니다. 기준은 어디라 그랬습니까? 월주입니다. 월주 무술을 기준해서 거꾸로 써나가면 되겠죠. 만약 이것이 순행이라면은 갑을병정 무, 기, 경신, 임계 이렇게 작성해 가면 되겠죠. 지지도 마찬가지로 신유, 술, 해, 자축, 임묘 이렇게 나가고 역행이기 때문에 무 전에는 정, 정 전에는 병, 병 전에는 을, 을 전에는 갑, 갑 앞에는 개 이렇게 이제 써나가면 됩니다. 지지도 마찬가지로 술 앞에는 유, 유 앞에는 신, 신 앞에는 전에는 미, 미 앞에는 오, 그 다음 사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이제 거꾸로 써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운을 작성하게 되면은 대운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운수란 말은 그 교재에 보시면은 대운수의 의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사주팔자를 자동차로 비유하면 공장에서 출고된 자동차가 주행하게 될 도로 또는 주변 환경이 운입니다. 사람도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환경이 곧 운이 되는데, 이러한 운이 10년 주기로 바뀌는 것을 대운이라 하고, 그 10년 중에서 대운이 바뀌는 시점의 나이가 있습니다. 그 시점의 나이를 우리가 대운수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10대운까지 나오죠. 1대운, 2대운, 3대운, 4대운, 5대운 이렇게 해서 10대운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1대운이다 그러면은 1살, 그 다음 11살, 그 다음 21살, 31살 이렇게 이제 10년마다 바뀌는 것이죠. 만약 2대운이다 그러면은 2살, 12살, 22살, 32살 이렇게 이제 그 2가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10년 운이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대운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운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 대운수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면서 대운수를 일일이 계산해서 사주 감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요즘은 모든 만세력이 이미 대운수를 계산해서 만세력 그 보면은 대운해서 남자 대운수와 여자 대운수가 구분해서 이미 표기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작성할 때 연주, 월주 그리고 일진을 작성합니다. 그 일진 옆에가 바로 대운수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일진 작성하고 나서 그 대운수를 바로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일일이 대운수를 우리가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대운수 계산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행팔자. 순행팔자란 말은 영간이 양인 남자나 영간이 음인 여자였죠. 그래서 양남음녀. 이 대운수가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면은 자신의 출생일부터, 이거는 이제 순행이란 말은 항상 우리는 그 절기가 해당 절기가 이제 매월의 기준이 된다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날부터 물론 오늘 태어났으면 내일부터 새 나가도 되고, 오늘부터 이제 새 나가게 되면은 오늘부터 새 나가면은 자, 이 얘긴데요. 양력 1월 20일 출생을 했다. 그러면은 1월 20일부터 다음 달 절기가 있습니다. 다음 달 절기는 2월 4일에 들어있는 바로 입춘이죠. 그러면은 20일부터 다음 달 2월 4일까지 계산해 보면은, 제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일, 그리고 1, 2, 3. 그러면은 15일이네요. 15일. 그래서 15일 후에 결국 입춘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출생일부터 다음 달 그 월초에 들어있는 그 절입일까지 날짜 수를 세게 되겠습니다. 세서 3으로 나눈 수가 대운수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5대운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15 나누기 3이니까. 그래서 5대운이라는 얘기인데, 아까 대운을 작성하고 나서 맨 처음에 끝이 5, 그 다음 15, 25, 35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출생일부터 다음 달 초에 들어있는 절기까지 날짜를 세어서 3으로 나눈 몫이 대운수입니다. 다음의 팔자는
12월 14일에 출생한 여성으로, 자, 먼저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주를 보고, 그 다음 대운을 한번 작성해 놓고, 신축 경자, 신사계사, 지금 연간이 신은 음이죠. 연간이 음인 여성입니다. 연간이 음인 여성이기 때문에 연간이 양인 남자나 연간이 음인 여성은 순행을 했죠. 순행. 그럼 먼저 대운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항상 월주를 기준한다 그랬죠. 월주를 기준해서 순서대로 순리대로 앞으로 작성해 나가면 됩니다. 갑을병정 무기 경 나왔죠. 경신 임계 다시 갑을 병 이렇게 이제 청가는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지는 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축 그리고 인 묘 진사 오미 이렇게 나가는데, 자, 대운수를 이제 그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지금 대운은 썼지만 대운수 몇 살에서 그 10년 운이 바뀌는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지금 이 사주는 12월 14일에 출생한 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61년 12월 14일 양력입니다. 출생한 여성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달에 절기가 언제냐 그러면은 다음 달에 들어있는 절기까지 날짜 수를 센다 그랬죠. 합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절기는 양력 1월 달에 절기는 1월 초에 들어있는 소환입니다. 그래서 12월 14일부터 다음 달 1월 초에 들어있는 소환까지의 날짜를 계산해 보면은 61년 12월 14일생 팔자에서 그 다음 달 그 62년도 양력 1월 달에 소환은 1월 6일 날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월 6일 날 들어있기 때문에 1월 6일까지 날짜를 계산해 보면은 23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2월 14일부터 1월 6일까지는 23일이 됩니다. 이 23일을 바로 3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3으로 나누면은 3, 7은 21이죠. 21이 되고 21은 나머지가 2입니다. 2는 3으로 나눌 수가 없죠. 이때는 나머지가 2가 되면은 반올림에서 4,4,5,2배에서 1을 더해주고, 만약 나머지가 이것이 1이면은 이건 버려라.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론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머지가 2니까 1을 더해줘서 결국은 8이 되죠. 그러면 결국 이 팔자는 8대 운의 팔자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8대 운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대운수를 씁니다. 8, 처음에 8이 되겠죠. 18, 28, 38, 48, 58 이렇게 이제 되는데, 지금 61년생은 49세입니다. 49살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48세부터 48부터 57세까지 7세까지는 을사 기운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을사 기운 속에서 10년 동안 살아가는데, 이 을사는 이거는 목이고 이것은 화입니다. 그러면 결국 목화는 양의 기운인데, 이 양의 기운이 10년 동안 이 신금에게 어떤 작용을 할까?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좋은 쪽이냐 나쁜 쪽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좋은 쪽이면은 어떤 면에서 좋은 것인가, 나쁘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나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운수는 순행의 팔자는 역시 출생
일, 다시 말해 생일부터 다음 달 초에 들어있는 그 절입일까지 날짜 수를 세어서 합산해서 3으로 나눈 수가 대운수다. 그런데 나머지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면은 1을 더해주고 반올림해서 사소입에서 1을 더해주고 나머지가 1이면 버리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역행 팔자가 있었죠. 역행의 팔자는 남자는 음이죠. 그래서 남자는 남자 사주에서는 연간이 음이고 여자 사주에서는 반대로 연간이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남, 여양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남, 양녀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럴 때는 결국 이제 역행이다. 역행은 역시 내 생일부터 자 지금 여 교재 보시면은 교재를 한번 보죠. 기해, 계유, 신미, 신해 일주입니다. 지금 연간이 59년생이고 9월 26일에 출생한 남자입니다. 남자 사주팔자인데 연간이 역시 음이네요. 기. 그러면 결국 이제 역행입니다. 그러면 대운을 먼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역행이니까 월주 계유를 기준해서 거꾸로 써가면 되겠죠. 계 앞에는 임, 임 앞에는 신, 신 전에는 경, 그 다음은 기, 무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지지도 마찬가지로 유 전에는 신, 그리고 미, 오, 사, 그 다음 진 이렇게 대운이 이제 작성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거꾸로 썼죠. 자, 그러면 대운수를 보면은 계유월 태생의 일간 신금 남성은 역시 2007년을 기준해서 현재 나이로 보면은 49세가 됩니다. 그래서 2007년을 기준했을 때는 49세가 되네요. 49세가 되고 그리고 이것 전에 먼저 대운수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자, 자신의 출생일부터 이미 지나온 월초 절기까지 날짜를 세어서 3으로 나눈 몫이다 그랬네요. 그러면은 9월 26일 출생자니까 8월 달에 들어있는 8월 달, 양력 8월 달의 기준 절기는 백로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 백로까지 날짜를 그러니까 양력 9월 26일 출생을 했는데 양력으로 이미 지나왔다는 건 8월 달의 절기입니다. 8월 달에 해당 절기는 백로입니다. 그 백로까지의 날짜를 이렇게 세어보면은 18일이 됩니다. 18일. 만세력을 이제 보십시오. 만세력을 봐서 59년을 찾아보고 양력 9월 26일을 보세요. 그래서 거꾸로 이미 지나온 그 백로까지 날짜 수를 한번 세어보세요. 그러시면은 18일이 나옵니다. 18일이기 때문에 3으로 나누게 되면은 6이 되겠죠. 대운수는 6이 됩니다. 그래서 6대운이 되는데 6, 16, 26, 36, 4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현재 49세라고 보면은 역시 46세부터 55세까지 10년 동안은 무진이라고 하는 이 무진은 토입니다. 토. 이 토의 기운 속에서 10년 동안 살아가게 되는데 이 무진 토가 이 팔자 전체 또는 일주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운 작성을 한다.
이렇게 제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운 작성만큼은 정확히 돼야 되겠죠. 특히 대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운수가 만약 정확치 못하면은 만약 어떤 사람이 대운수를 이걸 계산 잘못해가지고 이것을 만약 5대운이라고 했다고 치자고요. 5대운이 왔는데 지금 44살에 와서 제가 직장 그만두고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내년은 이제 45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대운이 바뀌었다고 내년부터는 바뀌죠. 바뀌는데 만약 이 대운이 안 좋다고 보자고요. 안 좋다는 것은 아직 1년이 더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안 좋은 운이. 원래는 46세에서 바뀌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45세로 이렇게 대운이 바뀌는 걸로 보면은 아직 1년이 남았는데 이걸 잘못 계산하면은 개업해라 해가서 그 1년 동안 고전할 수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대운수도 정확히 계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기존 만세력에 대운수를 계산해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우리가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궁과 육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3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왜 사주팔자 작성을 먼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느냐 그러면은 분명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간 지질은 10간 12지만큼은 순서대로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순서대로 암기하되 음양 구분이 돼야 됩니다. 갑을병정 그러면은 갑을은 목인데 갑은 양의 목, 을은 음의 목이다. 이것을 하고 그것을 암기를 하려면은 우리 그 뒤에 보면 십천간 이론이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순서대로 암기하셔도 되고 또 먼저 한 번쯤 갑은 우리가 물적으로 보면은 물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또 한 번쯤 보시고 사주를 작성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면은 훨씬 더 쉽게 이렇게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 작성을 하라고 제가 했느냐 그러면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궁과 육친 그리고 뒤에 뭐 상생, 상극, 청간, 지지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사주팔자를 작성해서 의미를 알고 그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이해가 쉽고 또 응용이 바로바로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주 작성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주 빼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사주 작성하는 것은 학습이 아니죠. 공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 빼는 법만 알면은 되기 때문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은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궁과 육친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궁은 집이죠. 집궁자, 집 또는 뭐 자리 뭐 이런 걸 의미하고 육친은 가족 관계라고 기본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보편적으로 이거는 이제 피부치지요. 피부치를 나타냅니다. 이게 혈연관계인데 혈연관계에서는 그 배우자나 뭐 또는 외척 뭐 이런 것이 포함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순수하게 혈연관계만이 육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여기 육친은 일간을 기준해서 그 주변의 가족관계를 우리가 총칭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육친은 우리가 여기서 먼저 본다면은 조부모 또는 부모, 형제 자매, 그 다음 배우자, 그 다음 자식 이렇게 기술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 육친입니다. 특히 이것은 또 현대적 의미에서 지금 현대 사회 구조에서 뭐 옛날
한참 전에 어떤 가족관계, 육친관계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 이모, 이모부, 뭐 고모, 고모부 이런 의미가 거의 퇴색된, 실제 아들만 둘 낳거나 딸 둘만 낳아도 그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현대적 의미에서 기본 육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넓은 의미의 가족관계로 보면은 시부, 시모 또는 장인, 장모 며느리, 사위 이렇게 넓은 의미로는 여기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요즘은 며느리도 자식이고 사위도 자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당연히 장인, 어른, 장모님 이렇게 우리가 호칭을 하지요. 하지만 요즘은 장인이라고 이렇게 그 아내 앞에서 장인 또는 장모 이렇게 호칭을 하면은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요즘은 다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이제 되게 호칭을 하고, 며느리, 사위도 내 자식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역시 이제 넓은 의미로 가족관계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이 뒤에 또 제가 거론할 때가 있을 겁니다만은, 지금 명리서에 보면은 뭐 엄청난 그 가족 그 육친 관계를 이렇게 막 해놨습니다. 뭐 숙부, 숙모, 그것이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사주팔자에서 분석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일간을 기준해야 됩니다. 일간, 나를 기준했을 때 어느 육친이 가장 중요하냐? 당연히 배우자와 자식이 우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팔자 분석을 하는 것이지 아무 의미도 없고 또 분석할 수도 없는 그러한 육친을 나열한 그런 것은 전혀 의미 없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궁이라는 것은 뭘 이제 의미하느냐 그러면은, 사주팔자 그러면 8개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팔자니까 자리가 8개가 있는데, 그 8개의 자리 하나는 가족의 그 자리로 이렇게 각기 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간은 누구 자리인가? 월간은 누구 자리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궁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고, 자, 교재에서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사주팔자의 궁이란 집 또는 자리를 뜻하며 연간 연지, 월간 월치, 일간 일치, 시간 시지를 우리가 말합니다. 이 궁은 육친의 자리로 각각 정해져서 변동이 없고, 그러니까 자리 자체는 이미 확정되어서 변동이 없습니다. 연간은 조부 자리다. 일지는 아내 자리다. 이렇게 딱딱 정해집니다. 물론 일지는 아내 자리라고 하지만은 일제는 아내만 그러면 자리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지는 아내 자리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앉아있을 수도 있고 또는 형제가 앉아있을 수도 있고 뭐 등등. 그것은 이제 팔자 형태에 따라서 나타나겠죠. 만약의 경우 월간은 아버지 자리고 월지는 어머니 자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인 월간에 안정된 상태에서 자리하고 있고, 어머니 자리는 월지라고 했는데 월지에 어머니가 안정된 상태로 만약 자리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부모가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 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간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와의 인연이 대단한 팔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보는 것인데, 그러나 부모가 만약의 경우 부모가 시지에 불안정한 상태로 자리해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간은 기본적으로 부모와 인연이나 덕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팔자를 구성하고 있는 음양오행의 과다, 불급, 그리고 합충 등의 변화에 따라서는 부모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팔자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이해하자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간은 누구 자리고 일간과 어떤 그 관계인가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지 이거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연주는 조부모 자리입니다. 연간은 조부궁, 그리고 연지는 조모궁입니다. 이것들은 조부궁은 월간에 이제 그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교재를 쭉 한번 이것은 제가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궁이라는 그 의미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간은 조부 자리다. 조부 자리니까 당연히 월간 부친 자리에게 영향을 주려 할 것이고, 연지는 조모궁이다. 조모 자리니까 월지 어머니 자리에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월주는 부모 형제 궁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 자리인 월주가 안정되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부모 형제와 인연이 있습니다. 또는 여자 팔자에서는 월간이 남편의 자리가 될 때도 있죠. 이것은 뒤에 우리 그 십성론에 들어가면은 자세하게 다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여기서는 우선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우선 그 의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는 나와 배우자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간은 나 자신이니까 사주팔체 주체궁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러면 일지는 그러면 누구 자리냐?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바로 배우자 자리. 남자 사주에서는 아내 자리 또는 여자 팔자에서도 월간을 남편 자리라고 할 때 남편 자리로 구분하지만은 우리가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개념에서 놓고 보면은 일지도 남편 자리로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지의 어떤 기운이 자리하느냐에 따라서 아내와 인연 여부 또는 정이나 덕관계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자 팔자에서도 월간이나 일지의 어떤 기운이 자리했느냐에 따라서 남편 관계를 우리가 또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가장 간단히 정리한다면은 일지가 만약의 경우 분명히 아내의 자리라고 했는데 아내의 자리인 일지가 뒤에 우리 학습하게 됩니다만 충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일지 자리 자체가 지금 불안정하다. 그러면은 아내의 자리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내의 역할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인연이 좋을 수가 없지요. 또 그 가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정이 항상 불안하고, 그리고 직업을 나타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직업 변화 변동 이런 것이 잦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파악하는 겁니다. 시주는 자식궁입니다. 이것은 시주는 일간인 내가 영향을 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시간, 시지로 이렇게 분류하는데 그것은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천간은 남자 자리, 지지는 여자 자리니까 시간은 아들 또는 사위, 시지는 딸 또는 며느리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뭐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 일단 시주는 자식궁이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일간이 영향을 주는 자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궁에 대해서 다시 간단히 마무리를 하면은 사주팔자를 작성해 놓고 보면은 8자지요. 8자를 그 하나의 궁으로 보는 겁니다. 연간은 누구 자리고 연지는 누구 자리냐. 마찬가지로 월간, 월지는 누구 자리냐. 그렇다면은 연주는 조부모, 월주는 부모, 일주는 내 가정, 나와 배우자, 시주는 자식.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일지는 무조건 아내 자리입니다. 남자 사주에서. 그러면은 아내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팔자에서 일지에는 그러면 아내에 해당하는 글자가 자리하고 있느냐? 그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리는 아내의 자리로 분류하지만은 다른 기운이 앉아 있을 수가 있겠죠. 만약의 경우 아내의 자리에 그 아내에 해당하는 글자를 제거시키는 그런 좋지 않은 흉한 기운이 자리한다. 그러면은 역시 일간 입장에서 보면은 아내와 인연이 부족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궁의 배정, 분류 이렇게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부터 음양오행에 대한 본격적인 공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